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일요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엊그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러자 배우 김부선 씨가 입을 열고 통안의 세월을 한탄했습니다. 김부선 씨의 첫마디는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바로 그 단어 사필 규정을 돌려주겠다면서 사필 규정 자성자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유죄 선고야말로 그야말로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같이 온갖 죄를 짓고 주변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겠죠. 아마도 지난 14일이었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공개 편지를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 역시 부인 김혜경에게 보낸다기보다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읽히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편지 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 부르면서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김부선 씨한테 했어야 됐던 말이 아닐까요? 아마도 당시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가식과 김부선 씨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의 선고 이튿날인 어제, 그러니까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을 기다렸다. 14년이란 긴 세월이었다. 어쨌든 저는 이런 날을 기다렸고 조금 위안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김부선의 스캔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재명은 끝까지 김부선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김부선 씨를 향해서 마약쟁이, 정신 나간 여자, 이런 취급을 했으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가 끓었겠습니까? 총각이라고 속이고 김부선의 옥수동 아파트를 제 집처럼 들락거렸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또 관계가 들통나니까 기자에게 딱 한 번 만났는데 또라이 같아서 그 이후로는 안 만났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김 씨가 말한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면서 몰래 병원에 가서 확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여배우가 없는 스캔들을 만들어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김부선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병원으로 달려가서 점을 확인했습니다. 김부선 씨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김부선 씨는 이재명의 징역형 선고를 보고 가장 먼저 김문기 씨의 유족들이 생각이 났고, 그 외에 불행하게 스스로 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족들, 그리고 이재명 씨 형님 가족, 형수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김문기 씨만 해도 죽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돌았죠. 김부선 씨 자신도 이재명과의 스캔들로 인한 이재명 본인 그리고 개딸들의 비방을 참지 못하고 캄보디아로 자살 여행을 떠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마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해서 결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김부선 씨는 이재명은 내가 죽어 없어지기를 바랐겠지만 버티면서 강인해졌다. 이재명 씨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살아있는 나를 보고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던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하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 떠나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전형수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지요 라는 유서를 남겼었죠. 김부선 씨는 또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끔 유도하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재명을 비난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등에 꽂혀있던 칼 한 자루가 쑥 뽑힌 기분이다. 25일을 기대한다. 여자가 한이 맺혀서 5, 6월에 서리발 내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5일 위정교사 혐의 2심 재판에서 제발 구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명아 억울하냐? 나는 더 억울하다.
슬프냐? 나는 피를 토했다. 눈을 뜨면 가래에서 피가 나왔다라는 말로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게 됐습니다. 억울해도 세상은 공평한 거다. 억울하면 직권을 해서 또 피의 보복들을 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밀어준 것이 이재명 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씨는 이재명과의 관계 때문에 딸 이로안과도 절연했습니다. 딸은 뉴질랜드가 맞을 겁니다. 아마 뉴질랜드인가에서 김무성 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몰래 결혼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무성은 과거 방송에서 엄마가 창피해서 외국에서 비밀 결혼식을 했는데 그쪽 식구들이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돈 많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싶은데 엄마가 나타나면 큰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라면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김무성 씨는 어제도 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씨, 내 자식 돌려줘. 당신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당신 지지자들이 나와 내 딸과 내 가족들이 얼굴을 다닐 수가 없게 만들었다고 원망했습니다. 진실을 폭로한 대가는 혹독하고도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과 김무성 두 사람은 같은 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이튿날 어제 16일 장애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제발 지지를 철회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사실상은 애걸복걸한 것이죠. 김무성 씨도 같은 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씨, 나는 살아냈어. 난 죽지 않아. 당신이 밟을수록 나는 더 강인해졌어. 미안해, 죽지 않았어. 난 끝까지 살아내서 좋은 세상 보고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때 연인이었다가 지금은 원수 사이가 된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무성 씨에 따르면 김어준이 자신과 이재명의 관계를 폭로했을 때 이재명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딱 한 번 만났는데 또라이 같아서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정관계를 부인하고 싶었으면 좋은 말로 한두 번 만났는데 뭐 그런 사이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병자 같아서 이상한 여자 같아서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씨도 울면서 대선 당시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오기가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돼서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속 시원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임종석은 어떻게든 배지를 달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때문에 결국 무산됐고, 또 박용진은 총선 과정에서 공천 스트레스로 썰암까지 걸려서 수술하는 등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잊혀지지 못할 일들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의 꼴을 보면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